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옛날 영화인데요. 그 조디 포스트가 주연한 컨택트라는 그 SF 영화, 뭐 영화가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어린 조디 포스트가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만 생명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대답하기를, 이 넓은 공간에, 이 우주에 우리만이 산다고 하면은 좀 낭비가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제 확인하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그 광활함, 광대함에 놀라면서, 야, 우리만 뭐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간적인 문제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게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자아를 가지게 되고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60이지만은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인생이라고 해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이 우주의 광대한 시간에 무한한 듯한 시간에 비하면 되게 짧잖아요. 그 순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성숙도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태어났고, 처음으로 자식이 되고, 처음으로 뭐 친구가 되고, 처음으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처음으로 부모가 되고, 처음으로 노인이 되면서 이 다 부딪히는 것도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미숙하죠.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산다고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것도 100년도 못 산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되는 것 아닐까? 혹은 계속되어야 합리적인 거 아닐까? 미숙에서 성숙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성숙을 위한 영혼의 어떤 끝없는 방랑, 여행, 혹은 뭐 훈련,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생각하면 대단히 이게 이제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주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주한테 마이크를 이제 주면은 우주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주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뭐 일단 뭐 걱정은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문제는. 일단 너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희들은 왜 생명의 어떤 형태가 지구에서 있는 이런 찌지고 볶는 이런 어떤 먹고 먹히는 이런 생명의 형태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너의 관점 아니야? 생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물어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주적 관점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관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좀 이제 잘 모를 때부터, 이제 원시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리고 아마 영원할 것 같은 종교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6세기에 폭발해서 지금까지 주류가 되어 있는 과학적인 관점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관점은 이 영원성을 인식한 인간이 유한성 또한 이제 필멸임을 인식했을 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종교적 관점은 이제 크게 보면 뭐 서양식, 동양식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식은 좀 빼고요. 서양식에서는 이제 심판론이 있죠. 그래서 딱 한 번 산다, 한 번 사는데 반드시 죽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하듯이. 그래서 뭐 항소한다든지 상고한다든지 이런 거 안 받아준다. 그냥 한 방에 끝난다.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일회적인 어떤 심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양에서 이제 윤회론, 특히 이제 인도에서 이제 잘 만들어진 윤회론, 되게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매우 미숙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세생생 성숙을 위한 여행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게 벌이든 상이든 그렇게 해서 계속 리밸런싱, 균형을 잡아가면서 뭐 최종적인 진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대단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요즘 이제 AI 시대라고 하듯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재판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주적 어떤 그 균형 잡기의 시스템 위에서 계속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루어가면서 보상을 받아가면서 영원히 진화를 거듭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둘 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뭔가 더 큰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과학적인 관점은 이제 뭐 과학적인 관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은 거론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끼워 넣어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되는 것은 이제 뭐 과학은 사실은 영혼은 잘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영혼 말고 이제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최소 단위인 원자부터 더 내려가는 무슨 양자적 어떤 마이크로 세계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500년 전부터 원자론, 원시적인 원자론이죠. 철학적인 원자론에서부터 지금의 양자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순환론,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영생하는 것이고, 그건 물질이나 영혼이나를 떠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생성되면은 거의 사라지지 않고 길게 지속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원자들이 모여서 뭐 세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그리고 죽으면은 그건 다 원자로 뿔뿔이 흩어져서 또 다른 어떤 뭐 그게 뭐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생명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원자론적인 영생론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자 단위로 보면은 계속 순환하고 있고 영원불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무슨 영혼이 들어가거나 뭐 이 상벌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정리하자면은 결국은 윤회론이든 심판론이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삶과 죽음을 볼 때는 자아가 있는 것이죠. 자아가 없으면 삶과 죽음을 구분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벌이 주체인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과학적 관점이죠. 진리라기보다는 이 관점에서 보면 영원히 뭔가 상과 벌을 받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원자지, 원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무아론에 더 가까운 관점이 있는 겁니다. 또는 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인간의 관점 중에서 종교적인 관점과 과학적인 자연주의적 관점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까지 의식의 그 수준이 있는데 이제 낮은 의식을 가진 생명, 그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뭐 온도나 압력 같은 물리적 값에 반응하는 것이니까 이건 반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반사적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들판에서 피고 지고 또 뭐 나고 죽고 하지만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연주의적으로 보면 다른 원자 결합으로 다른 생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식이 좀 발달한 개체들,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사물을 접했을 때 반사적 반응을 하지 않고 그걸 해석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의식,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능체는 유한성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죽는 건데 끝나는 날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뒤에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죠. 뭘 걱정하느냐? 내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걱정, 그 생사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번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해 보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번뇌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번뇌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삼매, 쌈머디.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몰입이 깊어져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어딘지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망, 돈망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죠.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깊이 자거나 기절하거나 뭐 혼수 상태 비슷한 거죠. 이제 의식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는 그런 생각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번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건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술에 취한다든지 마약에 젖는다든지 또 섹스의 쾌락에 빠진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적으로는 자아가 망각될 수 있는데, 즉 그 번뇌가 사라질 수 있는데,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혼수 상태 빠져서 이제 가는 거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이런 것이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도 번뇌 없이 살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대단히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의식이 있어서 번뇌도 할 수 있는 건데 생각하니까 의식은 있는데 번뇌는 없는. 이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깨달음은 삼매 갖고는 안 된다. 그건 그냥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결과만 보면. 근데 이제 그 삼매를 디딤돌로 해서 우리는 이제 참된 지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 있을 때의 제정신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은 가지지만 그것이 번뇌가 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한한 우주에서 나는 유한한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존재들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몰입이나 몰두하고 삼매에 들어서 정신줄을 놓는 게 안 하고, 두 번째는 그럴듯한 프레임을 쇼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한 뭐 심판론이 되었던 윤회론이 되었던 뭐 신이 되었던 뭐 섭리가 되었던, 심지어는 저 과학적 관점까지도 나의 죽음 뒤를 설명해 주는 그럴듯한, 내가 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설명 체계가 있으면 나는 그거를 쇼핑하겠다, 난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또 뭐 그래 나는 뭐 이런 입장으로 삶과 죽음을 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것도 완전한 방패, 완전한 그 번뇌의 종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의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언어는 항상 삐져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멋진 뭐 윤회론이 되었던 신의 어떤 뭐 은총이 되었던 뭐 과학적인 대순환이 되었던 이렇게 해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그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입장의 정리를 가지고 생생한 삶의 고통과 번뇌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서 생각 따로 이제 삶 따로 이렇게 돼서 이제 변태가 되는 그런 이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의식이 문제죠. 유한성을 자각한, 그러니까 필멸을 자각한 인간이 무한처럼 느껴지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정신을 맑은 정신으로 번뇌를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목적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방법은 딱히 없는 이런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찍인 노자도 유한한 것으로서 무한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자아는 거의 발작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보지만 이제 만족할 만한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는 드디어 이게 이 소소하게 무상한 것들,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하자. 이게 깨달음 프로젝트, 깨달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그거를 찾아가는 동안에는 자아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고시 공부하듯이, 혹은 뭐 대학 입시 준비하듯이,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체를 하나씩 불려 나가듯이,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노력 성취 프레임에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작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작업화, 일로 만들어 놓으면 자아가 진두지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아는 중심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아는 정확하게는 여기에는 만족하는 겁니다. 뭐 딴 거는 별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고, 자아가 주도권을 가질 수만 있으면 자아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인가 하는, 또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만 덮어두고, 어쨌든 여전히 자아는 지휘권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게 자아의 속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프로젝트를 잘못하게 되면 대단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뭐 좀 사회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13세기에 이제 송나라의 대종고 스님이 가마선의 창시자인데, 그 대스님이 이 생각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다루는 것이죠. 이제 쥐가 쥐덫에 들어갔을 때 하는 행동이 이제 뭐겠습니까? 막 쥐를, 나무 상자를 갉아서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몸부림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나무를 이제 이빨로 갉아내면은 언젠가는 그 나무를 뚫고 그 쥐덫을 뚫고 나올 수 있다. 요게 하나, 입장이 하나고, 대종고 스님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답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쥐가 쥐덫에 빠져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죽을 힘을 다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즉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운이 다해서 자아가 죽으면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질문이 소멸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종고 스님은 그런 자아, 생각, 번뇌, 이거를 한숨에 죽여버릴 수 있다. 그게 촌철살인 아닙니까? 요만큼의 쇠를 가지고도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거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끝내는 방법은 이제 역발상이죠. 노력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노력하는 자가 죽음으로써 답이 필요 없는 질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발상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이제 현대까지 우리는 이제 어떤 고시공부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막 잠 안 자고 막 이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갖고 막 10년 동안 장좌불화하고 화두를 들고 있으면 되냐.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닌 사람들이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어찌됐건 옛날 사람들도 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럴듯한 설명체계 또는 몰입, 과한 몰입, 이 두 가지를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의식을 가진 채로 이 상상이 주는 번뇌, 시뮬레이션 기계잖아요, 인간의 뇌가.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채로 번뇌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있는데, 어떻게? 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그 어떻게라고 하는 노력을 진두지휘하는 자아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게 대스님이 이야기하는, 또는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뭐 무상고 무아의 또 다른 이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없다, 이미지가 없다, 즉 에고가 없다, 자아가 없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일 뿐 실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식의 문제다. 그리고 네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실상은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서 잘 흘러가고 굴러가고 이루어졌다가 흩어지고 그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생각만이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에서는 분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취하고 이것은 내가 버리고, 그런데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자꾸 나한테 들이대고, 이렇게 괴롭잖아요. 그 분별을 없앤다고 하면 맑은 정신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인간이 이제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유한성과 무한성을 둘 다 이해하게 되고, 그 사이에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이제 해결한다기보다도 어쨌든 대응하려고 하나는 몰입도 해보고, 또 하나는 뭐 멋진 생각도 해보고, 근데 둘 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생각을 죽이부자. 생각을 죽여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생각을 소진해서 답을 얻는 노력을 할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질문하는 자가 사라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 두 번째는 체득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체득 위에서 자유롭게 놓는 것,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불교를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